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홍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산재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사망을 한 경우 산업재해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어떤가요? 신고만 하면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척척해주죠? 하지만 산업재해 보험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이 어렵게 느껴지는 산재 신청 절차. 이번 회에선 노동자 김철수 씨와 함께 산재 신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 이름은 김철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한 지 7년 차 된 노동자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기 시작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턴 다리까지 찌릿찌릿한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오늘은 특히 일어나기조차 힘들다. 이건 분명히 7년 동안 일하면서 쌓였던 것들이 터진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잠자는 시간 빼고 온전히 공장 일에만 매달리는 나의 일상에서 다른 요인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산재 신청을 알아보자. 산재 직업병 병원에서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네? 그래,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산재 신청을 좀 하러 왔는데요. 산재 신청을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 담당자 또는 주치의에게 산재 신청을 문의하거나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주는데요.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재해 발생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써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칸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별지 사용이 가능하네. 그래, 이건 양이 많으니까 별도 첨부해야겠다. 재해 발생 상황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실상 공간이 매우 협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종이에 재해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 경위서는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고 질병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게 자세히 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간혹 회사 측에서 재해 경위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책임 회피를 위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 승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다툴 때에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노동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뒤에 보시면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소견서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써주시는데요. 소견서에는 요양이 필요한 기간과 일하면서 치료가 가능한가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주치의 선생님에게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요. 네, 어디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 선생님, 제가 일하다 허리 통증이 좀 심해져서 네. 산재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상담받고 도움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지금 철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허리 질환, 허리 통증 이것이 과연 업무에서 비롯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요. 통상적으로 업무 관련성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와 같이 원인이 명백한 경우라면 필요 없지만 어떤 직업병들은 그 원인이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철수 씨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된 동작과 안 좋은 자세에서 비롯되는데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업무 관련성 평가를 직접 작성해 줍니다. 이 서류는 산재 신청할 때 첨부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러 왔다. 매우 떨린다. 반드시 내 허리를 망가뜨린 노동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어떻게 오셨어요? 산재 신청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그 양식은 다 들어간 건가요? 병원에서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는 경우 사업장이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팩스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요양 신청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고조사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고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서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질병의 경우는 별도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를 승인할지 불승인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이가 없게도 산재가 불승인 났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말도 안 돼.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거나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는 거다. 네. 지금까지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노동자 김철수 씨와 산재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면 간단한 사고나 질병은 혼자서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흔치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복잡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산재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주변의 단체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